사마 네트워크스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미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수익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과 같이 글로벌 OTT 외주 제작과 현지 제작을 담당하는 기업,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을 담당하는 기업, 자체 IP를 보유해서 이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A스토리와 유사하게 자체 IP를 보유해서 이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제작비는 직접 투자하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수익 또한 직접 인식해서 작품이 성공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마 네트워크스는 지명도 높은 작가와 경쟁력 있는 PD와의 계약을 통해 드라마 제작을 현재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1분기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률이 38.6%를 달성했는데 2021년 말 방영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추가 판권 판매가 인식되면서 영업이익 47억으로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률의 70%를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IP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관심이 더 가고 있다. 오늘도 보면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안 가고 사마 네트워크스 가고 뭐 A스토리야 뭐 이슈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너무 네. 좀 글로벌적으로 조금 인기가 좀 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도 사마 네트워크스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2022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포워드 12배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네. 하반기에 그 웹툰 기반을 한 금수저라는 드라마 그리고 HBO를 통한 이제 그 성공적인 시리즈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들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은 지금 당장 목표가를 제시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못 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LG U+가 1% 오르고 있고 SK텔레콤도 1%의 빨간불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통신 3사들 시장 이익 네. 전망치에 대한 건 좋지만 또 주가를 보면 LG U+와 SK텔레콤은 KT에 비해서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회사가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최민수 PB님. 일단 뭐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건 일단 그 KT의 주가가 가장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KT를 아무래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800원대로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견고한 이동통신 사업 지표와 일회성 인건비를 감안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KT 스튜디오에 굽힐 수는 없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연이은 선행 성공이 있고요. 지금 TV인과 함께 통합 OTT 출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그런 이제 통신에 대한 부분 플러스 그 CJ 지역 그 그룹과의 전략적인 제휴는 좀 더 강화될 예정이라서 업사이드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우리 PB하고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나선다라는 이슈가 시장을 좀 들썩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MPC라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관심받는 분야가 바로 폐배터리 분야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2024년 2040년 6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교체나 폐기 예정인 폐배터리를 ESS로 사용하거나 원자재를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MPC는 원래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해서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여러 특허를 출연하면서 폐배터리 전용 용기 개발을 완료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취급이 까다로운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플랫폼 용기를 현대차 그룹과 함께 개발했다는 것은 MPC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임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 4,800억, 영업이익 230억대로 준수한 이익 성장을 나타냈으며 최근 현대차 그룹 폐배터리 관련주로 주가 변동성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배터리 사업이 구체화 수준에 접어들 때 MPC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국내 최대 폐배터리 업체이죠. 성일하이텍의 공모주 수요 예측이 이틀 동안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8일 날 상장 예정인데 성일하이텍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과 상장 당일 주가 변동성, 현대차 그룹의 폐배터리 관련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민수 PB하고는
삼성 SDI 얘기 한번 해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반등을 해주는데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반등이고요. SDI는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셀업체들이 지금 뭐 원가 같은 것들이 지금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유럽 시장이 되게 저희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에겐 큰 시장인데 4월 대비 그러니까 5%가 빠지고 그 5월에도 1%가 빠지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이제 네. 수요에 대한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 SDI 2분기 매출액은 5조 원, 영업이익 4,100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각각 5% 정도 상회할 전망이고 아시다시피 리비안 생산량이 1분기 네네. 2,500대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원형 정지와 BMW한 지금 대형 전지가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헝가리 2공장 가동, 아우디양 젠5 공급을 시작으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메탈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조금 존재하는 상황인데 2분기가 조금 이제 좀 고점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는 셀업체들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젠4나 5 비중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만 놓고 보면 오르내림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좀 반대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증권가들은 목표가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위원님께서 요거 네네. 이제 위클리 자료를 많이 내주시는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가격에 가격 전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자재나 이런 가격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셀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양극재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셀업체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셋업체들 관심 갖자라는 얘기는 꼭 삼성 SDI만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앞서 이슈 몇 개 점검해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성적을 좀 냈습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애리조나 공장을 뭐 투자를 재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꼭 그렇게 좀 이렇게 시장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네. 중국 상해에 이제 뭐 그런 이제 봉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3분기부터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종목은 SBS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지상파 방송국입니다. 네. 먼저 비용이 많은 드라마 제작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물론 시청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 광고 수익은 급증할 수 있지만 시청률이 나오지 않게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드라마 16부작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드라마를 1년 기준 6편 정도 줄이면 500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오후 때 TV를 보면 드라마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광고가 지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계절성을 띠는데 상대적 비수기인 1분기에도 전년 대비 23% 성장한 1,132억을 기록했습니다. SBS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규제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상파 외국인 지분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 외주 제약제 비율 규제 완화 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매우 컸던 지상파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실적 성장, 경부의 규제 완화, 자회사 스튜디오 S의 4분기 프리 IPO 추진 등을 감안했을 때 현대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위원님은 레포트를 통해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증권가에서 한 7만 원 정도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4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보면 매물대는 한 5만 원대 가득 쌓여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매물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주식 지금 SBS 주가가 작년에 12월까지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사실 한 6, 7개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부분은 자회사 스튜디오 S의 4분기 이제 프리 IPO 추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규제 완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조금 탄성을 띠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